새만금에 모인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건 어젯밤 10시 반쯤입니다. 참가국별 소개와 선서 등 공식 개영식을 갖고 K-팝 스타들과 태권도 시범단의 문화 공연이 이어진 뒤였습니다. 수만 명 청소년이 한 공간에서 장시간 행사를 치르던 중 하나둘씩 어지러움 등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행사는 다 정상적으로 다 끝났어요. 예. 끝나고 아마 불꽃놀이 하다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탈진 그런 거라고. 소방당국이 밝힌 간밤의 응급 이송 환자는 모두 84명, 발목 다친 1명을 빼곤 모두 온열 질환 증상이었는데 대부분 새만금 야영장 안에 있는 잼버리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때 비상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가포 비상과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다 배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오프닝 행사 이런 걸 뭐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무전으로 통대를 지금 다 보느라 오만 연락을 받고 저희는 뭐 혼란스러운 상태라. 폭염 속에 그늘조차 부족한 새만금 매립지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는 개영 전부터 안전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어젯밤 사고뿐 아니라 그제도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해 SNS에선 아들, 딸을 한국에 보낸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개영식에서까지 탈진자가 속출하자 잼버리 조직위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부대 행사의 중단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4만 3천여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노동주입니다. 폭염 경보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섭씨 32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물안개 터널도 가동했지만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Very hot and very wet, very wet. Exciting memory for us. 잼버리 개막 첫날인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 대원들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대원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었지만 지금은 모두 회복해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직위가 운영하는 공식 SNS엔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딸을 한국에 보냈다는 한 남성은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지 않고 음식이 없고 햇빛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어떻게든 해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야영장의 그늘 쉼터 1,700여 개소와 물안개 덩굴 터널 57개 동을 본격 가동하고 잼버리 병원과 클리닉 등 야영진의 병상을 현재의 2배 이상인 15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개영식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본격 야영 생활에 들어간 4만 3천 명의 지구촌 대원들. 하지만 내일도 최고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예보돼 대원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매립지에 마련된 잼버리 부지. 여의도 면적의 3배 규모입니다. 150여 개국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다음 달 1일부터 열 이틀간 이곳에서 야영 대회를 합니다. 야영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장마가 끝났지만 여전히 곳곳에 물 웅덩이가 보이고 신발이 진흙탕에 빠져 벗겨지는 곳도 있습니다. 매립지 조성 당시 농지 기준에 맞춰 기울기 없는 평평한 땅을 만들어 놔서 배수가 어려운 겁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야영장 바닥에 플라스틱 팔레트 10만 개를 깔기로 했지만 대회 기간 비가 오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여있긴 했어요. 언제쯤 오고 그러면은 다음 주 폭염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매립지 한가운데서 청소년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천막, 그리고 수증기가 분사되는 덩쿨 터널뿐입니다. 이곳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텐트입니다. 저희가 10분 동안 온도계를 이곳에 놔뒀습니다. 35도가 측정됐습니다. 폭염 대피 계획이 있긴 한데 갈 수 있는 곳이 12km 떨어진 공원과 실내체육관, 부암댐 등 7곳으로 멀고 또 부족합니다. 밤에는 벌레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이 밤이 되자 이곳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모기들과 날벌레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포충기를 가동해봤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벌레들로 이 통이 가득 찼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야영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온열 질환, 벌레 물림 등으로
하루에 환자가 430여 명 발생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부진의 병원에선 간단한 처치 정도만 가능한 상황. 거기서 쉬고 뭐 간단한 타박상 정도 치료해주고 진찰 정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병원이라고 해서 병원 시설이 아니에요. 가까운 연계 병원까진 차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헬기로 가야 15분 안에 이송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개막까지 이제 나흘 남았는데 480억 원을 들인 잼버리 메인센터 건물조차 공사 마무리가 덜 된 상태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나네요. 애들 학교랑 나이도 마음이 안 나가고. 네, 박재현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뭐 행사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했을 텐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게 6년 전부터 준비를 하긴 했지만 네.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나 개최 여부가 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늦어졌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수 문제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나 조직위가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리포트에 설명드린 잼버리 메인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잼버리는 다음 달에 끝났는데 잼버리를 위한 메인센터의 총 공사가 내년에나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바다를 매립하기 전에 잼버리 장소가 이미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허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 기관들을 들여다보니까 여가부, 국토부의 그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농어촌공사 같은 이 내로라 하는 정부 기관들과 지자체입니다. 조금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더구나 모이는 행사인 만큼 예.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빨리 더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이제 정부는 그 배수로 공사나 부지 정비, 전기 수도 공사를 이번 주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둘러봤을 때 가장 시급해 보이는 건 이 폭염 대책입니다. 저희가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니까 폭염 시에는 그늘에서 쉬고 얼음물을 제공한다 정도의 그렇게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이 행사 내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 이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현 기자였습니다.